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몇억 원이 새어나간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무려 1296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만 14만 1781건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도 수백 건씩 나랏돈이 잘못 지급된 셈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혼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속이고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폐업한 뒤에도 육아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고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꾸며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은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출퇴근부나 훈련 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서 고용한 정장여금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나랏돈을 공짜 포인트처럼 생각한 건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부정수급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바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총 14만 1781건이었습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296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과금도 약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 1042억 원에서 1296억 원으로 약 24% 증가했습니다. 제재부과금은 288억 원에서 약 500억 원으로 무려 74%나 늘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 분야는 생계급여였습니다. 환수 결정액이 약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원금으로 약 229억 원이었습니다. 주거급여에서도 약 103억 원의 환수가 결정됐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고 농업을 지원하는 건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사람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나는 소득이 얼마인지 꼬박꼬박 신고합니다. 세금도 냅니다. 건강보험료도 냅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귀찮아도 제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 지원금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폐업을 해놓고도 보조금을 계속 받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지? 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가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눈에 띄는 게 한부모 가족 지원금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자체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면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안전망인데 그 안전망에 거짓말로 들어가 버리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직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돈인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정상적인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육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이후에도 보조금을 받았다면 결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꾸며 장학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근로하고 있는 학생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공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정확하게 골라내고 지급 이후에도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때마다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까?
물론 모든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정에는 한계가 있고 수많은 지원 제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반복된다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혼인 여부와 소득, 사업자 상태, 차량 정보, 근로 여부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대로 연계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상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와서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기관의 정보를 서로 비교해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한 사업자가 계속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상 신호가 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근무 기록과 다른 데이터를 비교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잡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정수급이 어렵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발됐을 때는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공공재정환 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재의 강도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적발하고 실제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법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도 적발 가능성이 낮다면 일부 사람들은 계속 제도의 허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수급은 결국 걸린다는 인식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설마 걸리겠어? 가 아니라 걸리면 훨씬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수급은 단순히 남의 돈을 훔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면 공짜 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누군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결국 국민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재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도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꼭 필요한 복지제도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일부 부정수급 사례 때문에 복지제도는 다 새는 돈 아니냐는 불신이 생기면 정말 곤란합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막아야 합니다. 결국 복지의 핵심은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주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14만 1781건이라는 숫자도 그냥 지나칠 숫자가 아닙니다. 환수 결정액 1296억 원 역시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재부과금 약 500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면 정말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에도 쓸 수 있고 주거 지원에도 쓸 수 있고 취약계층 지원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간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도 부담스럽고 주거비도 부담스럽고 세금과 각종 생활비까지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더욱 꼼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 이후 관리까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는 정부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주는 정부가 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발견했을 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봐주고 큰 금액이라고만 엄하게 처벌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가져갔느냐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싫은 건 이런 겁니다. 나는 규칙을 지켰는데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혜택을 가져갑니다. 나는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다른 사람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국민들이 제도 자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복지제도도 흔들립니다. 정부가 이번 부정수급 적발을 단순히 돈을 얼마 환수했다로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어떤 제도에서 허점이 반복되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사전 검증을 늘려서 처음부터 부정수급을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결국 나라 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지원금도 정부가 자기 돈을 꺼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돈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다시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정말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했는데 한부모인 척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 척하고, 폐업했는데 보조금을 받고,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척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인데 이상하게 나랏돈 앞에서는 창의력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의력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부정하게 가져간 돈은 확실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정작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1296억 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14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례가 적발됐는지, 그동안 얼마나 더 많은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가는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며,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우리 모두가 낸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한 푼이라도 제대로 전달하고 부정하게 받은 돈은 한 푼이라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부정수급을 얼마나 줄이고 공공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세금은 국민의 돈이고 지원금 역시 국민의 돈입니다.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는 챙기지만 그 계산서는 결국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나랏돈만큼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 낼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돈 어디 갔니?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정부가 찾아와야 합니다. 내 돈도 찾고 국민의 신뢰도 찾아야 합니다.